뭐 아까 말씀대로 이게 이제 여기가 N이 있던 놈이 여기가 N-로 이동을 한 겁니다. 이렇게 N-로 지금 이쪽이 N-가 돼요. N이 요만큼 움직인 거고요. 이거는. 네. 이게 저기 PTSD에서 수급을 하면 네. 한 달 내내 받아보고도 4,500원. 아, 그래요? 뭐 어떤 특권 있는 거구나. 그중 전기수급을 아. 그냥 내려가서 이제 안 먹으면 하나 날아가는 거고 가까이 있는 분한테는 야, 하여튼 사람 붙잡아 두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해 다 되시는 거죠? 저요? 네. 그냥 잘 하다 드시- 보면 뭔가 되겠죠. 잘 드셔야 돼요. 지금 그래서 내일은 제가 좀 1시간 정도가 좀 시간적 여유가 생길 것 같아요. 그때는 좀 한번 그동안에 몰랐던 거 질문을 해주시면 좋아요. 1시간 정도 여유를 좀 낼 테니까. 이제 집에 가고 해서 다시 한번 들을 때 아, 그랬구나. 저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아유, 그 정도면 잘하신 거죠. 아유, 한 번에 알아들으면 천재예요. 저게 엄청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학교 때 이런 거 하나도 몰랐어요. 그래서 다시 온 거예요, 다시. 그 공부는 기술사 공부할 때 다시 한번 그 생각을 해서 다시 리바이벌 시켰어요.
몇 년 하셨죠? 몇년 정도? 기술사요? 엄청 오래 하시던데 보면 아유, 뭐 바보 같은 짓이죠. 뭐하러 그렇게 하면서. 몇 년씩 뭐 몇 년씩 해, 뭐. 하시는 예? 주위에 많으시 진짜 미친 사람이지. 몇 년을 하시는데요? 그 기술사 짜면 뭐가 좋아요? 아니, 좋은 건 없어요. 조금 대우가 좋아지겠죠. 기술사도 이제 많아서 옛날같이 이렇게 많은 대우를 주진 않아요. 취업이라든지 취업할 땐 좋죠. 취업할 때. 대기업 같은 데는 많이 선호를 하니까 아무래도. 나이가 많은 거 아무 소용없던데. 나이가 많으면 아, 나이 많으면요 네. 박사보다 이게 더 좋습니다. 나이가 많으면 박사는 아무 쓸쓸할 데 없어요. 그러니까 박사는 뭐 저희 네. 체면 세우기만 좋지. 아유, 더 안 좋아요. 내가 뭐라면 이게 그렇죠. 요즘 박사가 많아요. 박사도 더 많죠. 박사로는 야, 박사가 그것도 몰라 그러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럼 저런 것도 다 합니까? 모릅니다. 몰라요. 설명 못해요. 설명 못해서 한두 사람이 아니니까. 네. 그 삼성이 만약에요. 네. 의도적으로든 아니든 네. 동시에 단락이 됐을 때 네. 좀 스파크가 좀 튀는 거 전혀 없어요. 스파크 정도가 아니고요. 난리 나는. 스파크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되잖아요. 저는 봤는데 네. 찍어놓은 거 동영상. 동영상을 봤는데 완전히 뭐 개박살이 났어요. 그래서 뭐냐면 대전반이 탁 터졌어요. 아니 근데 지금 모다 기동할 때 그 처음에 네. 그 Y로 처음에 기동시키고 다시 델타 넘어가잖아요. 예. 그 과정에서 차단기를 이용해서 예. 의도적으로 밑에 그 저기 주전 거기를 단락을 시키잖아요. 이게 다 성공한 거잖아요. 네. 그것도 그렇게 그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세선이 단락되는 경우 다른 경우입니까? 그거는 왜 단락이 아니냐면요. Y결선이잖아요. 네. Y결선이잖아요. 네. Y결선을 되면 여기서 보시면 평형이거든요. 평형이니까 그게 해당되는 거는 제로죠, 제로. 그거하고 지금 저희 네, 저거는 틀린 거예요. 선 있을 때 만나는 거 틀린 겁니다. 그게 틀립니다. 그거는 세 선이 모이기 때문에 제로예요. 네, 정답은. 참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어렵죠. 아니 백탁이. 우리나라 저기 우리 단상 갖고 네. 쇼트시키면 스파크라고 그러잖아요. 예, 예. 그런 도입하려는 게 잘 안 돼요. 백타적인 개념이 들어갔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예, 틀립니다. 예, 아니, 중성점이 제로가 됐잖아요, 지금. 중성점이 제로가 됐 그러면 저 발전기에서 전기를 만들 때 예. 120도 각도 주고 이렇게 건설을 뽑아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 전기 그 성미라는 우리가 나눌 때 RST 상 이렇게 나누지만 실제 이걸 뭐 빨간색, 노란색 색깔로 구분한다면 다 빨간색 아닌가요? 다른가요? 위상이 좀 틀린 그거를 그러니까 그 발전할 때 우리가 기기 시간에 이렇게 배우셨잖아요. 기기 시간에 Y결선으로 돼 있다고 했잖아요. Y결선. 발전기는 이렇게 Y결선으로 돼 있다. 이렇게 나와서. 네, 발전기 이렇게 돼 있어요. 발전기. 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A상, B상, C상 이렇게 되는데
여기가 가운데가 Y로 결선됐죠. 그래서 이제 여기 나갈 때 여기가 사이퍼가 있으면 여기는 120도가 늦게 나가죠. 다시 120도, 여기는 240도 이렇게 나가죠. 그래서 늦게 나가죠. 여기는 이렇게. 그럼 주파수 자체가 틀린 건 그 기계를 재보면? 아니 똑같아요. 주파수 똑같아요. 그러니까 단지 위상차만 해요. 위상차. 밀려서 나오고. 네, 위상차만. 네. 위상차만 생겨요. 알고 보면 저기 A, B, C 다 똑같은데 기준 시간에 따라서 이제 사이퍼가 120마다 틀리게 들어오고. 위상차가 늦게 나가는 거죠.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동기기에서 이렇게 A, B, C 이렇게 돼 있어요. 자석이 있어요. 자석이. NS가 이게 회전을 해요. 그래서 N이 여기를 건드리잖아요. A라는 걸 그러면 여기 기전력이 발생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발생이 됐어요. 그럼 여기는 아무것도 없죠. 여기는 제로죠. 이게 발생할 당시에 자석이 안 왔으니까요. 자석이 오게 되면 여기가 전기가 나간다고요. 사인퍼가 나가기 시작해요. 그럼 다시 이게 돌아요. 돌아 나가서 여기에 오게 됩니다. 이렇게. 120도가 진행됐어요. 120도 후에 B를 건드리잖아요. 그러니까 120도 후에 여기에 전기가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다시 또 120도가 돌아야 C라는 놈이 이때서 전기가 나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석이 건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자석이. 동기기 시간에 그렇게 가르쳐 주죠. 예, 그러면 좀 하겠습니다. 예, 일단. 오늘 내일 또 한번 질문해 주시고요. 예, 여기 제가 만든 교재도 좋고 다 좋습니다. 이 교과서 다 좋은데, 예, 제가 정리를 잘 해놓은 게 여기 보면 10페이지 한번 보시면은 10페이지예요. 10페이지에 그거를 하나 어차피 없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여기다 써머리 하겠습니다. 일단은 4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직접 접지, 저항 접지, 소홀했다, 비접지 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직접, 그 다음에 저항 접지, 그 다음에 비접지, 소 리액터,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락전류 한번 볼게요. 지락전류는 어떻게 돼요? 지락이 여기서 딱 났어요. 지락이 여기 딱 났습니다. C상에서 났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차피 이 지락전류는 어떤 패스로 가냐면 이렇게 패스가 이루어지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패스가 이루어질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여기 그 대지에도 저항이 있다고 그랬어요. 어느 정도 여기는 저항이 있습니다. 여기도 여기 대지도 저항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돕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뭐예요? 직접 접지라는 것은 빵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냥 다이렉트로 연결된 거예요. 다이렉트로 연결되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단락 전류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를 나눈 거잖아요. 이게 적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아무것도 없다는, 요거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지 저항뿐 있고 여기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없으니까 어떻게 돼? 이 값이 어떻게 되겠어요? 가장 크죠. 최대죠. 최대. 최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 지락 전류가 가장 큽니다. 직접 접지하게 되면 가장 큰. 여기 없으니까 여기가 제로입니다. 제로. 그 다음에 저항 접지서부터 비접지로 쭉쭉 내려가면은 어떻게 하면 이 소리액탄은 최소가 됩니다. 소리액탄은 뭐냐면 중성점에 리액터를 설치하는 건데
이거는 뭐냐 하면 소홀액타 다시 설명을 드리면요.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에는 선로에는 각각의 콘덴서 성분이 있다고 그랬어요. 대지 정전 용량이 있다고 배웠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여기에 이제 지락이 일어났어요. 지락이 일어나면 이 회로를 갖다가 소리액타를 다시 한번 그리면 이런 그림이 돼요. 이걸 한꺼번에 뭉뚱그리겠습니다. 여기가 L이 되고요.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3 오메가 C 분의 1이 되겠죠. 여기서는 3 오메가 C죠. 3 오메가 C. 3 오메가 C.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여기서는 뭐 어떤 소리액타라는 것은 뭐냐면 뭐를 이용하냐면 병렬 공진을 이용해요. 공진을 이용해서 IG 값을 이론적으로 제로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 오메가 L 이꼬르 3 오메가 C분의 1 이렇게 공진을 시켜버리면 공진이 되면은 이게 I 값이 제로가 돼버립니다. 공진이 되면은 전류가 제로가 되는 원리를 이용해서 만든 게 최소가 돼. 거의 그러니까 이론상으로는 제로입니다. 그래서 점점 이쪽으로 갈수록 가장 크고요. 저항, 비접지, 최소로 갈수록 점점 최대 지락전류는 작아지게 됩니다. 근데 병렬 공진입니다. 소홀액타는. 그 다음은 전이 상승, 대지전이 상승. 대지전이 상승은 반대예요, 반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직접 접지일 때 어떻게 됐어요? 1.3배까지라고 그랬죠. 1.3배라고 그랬습니다. 1.3배. 어떻게 곱하기 뭐예요? 상전압이죠. 상전압. 1.32라고 보면 돼요. 맥시멈. 1.3 이상은 일어나질 않아요. 1.3.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면 저 비접지일 때 얼마였습니까? 루트 3배가 됐었습니다. 루트 3배. 그래서 여기서 소홀액타는 이게 전류가 작은 대신에 이거보다 좀 큽니다. 요거보다 이상이 됩니다. 이상.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점점 이쪽으로 갈수록 전압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쪽으로 갈수록.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지락전류하고 대지전이 상승은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쪽이 최대고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가장 최소죠. 전반적으로 봐서는 여기서는 최소예요. 최소. 여기가 가장 큽니다. 대지선이 상승과 지락전류는 반대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호계전기 동작. 계전기 동작. 계전기는 어디다 설치하면 지락계전기는 여기다 설치를 하거든요. 여기다가 센싱을 해서 여기다가 계전기를 설치를 해요. 그러면 전류가 많이 흐르면 센싱이 쉽죠. 전류가 작으면 센싱이 어렵습니다. 센싱이 어려워요. 검출이 어렵다는 얘기예요. 이게 전류가 커져야 이게 센싱이 쉽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 이거는 지락 전류가 크니까 계전기 동작이 아주 확실하죠. 이게 엄청 커요. 이게 지락 전류 값이 엄청 크기 때문에 뭐 금박 동작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근데 이건 어떻게 돼? 거의 제로야. 거의 제로. 이론상으로 거의 제로야. 그러니까 이거는 검출이 이거는 불확실합니다. 네, 불확실. 그래서 점점 이쪽으로 갈수록 확실해서 불확실로 가게 됩니다. 이쪽으로. 그 다음에 이제 과도 안정도. 과도 안정도라는 것은 뭐냐면
사고와 관련돼 있어요. 사고나 외란에 대해서 그거를 계속 운전할 수 있는 능력을 과도 안정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락전류가 크면은, 쉽게 말하면 지락전류가 크면은 과도 안정도가 가장 나쁩니다. 가장 나빠요. 이게 가장 나빠요. 전류값이 크기 때문에. 예, 안정도에 악영향을 줍니다. 이게 크기 때문에. 대신에 이거는 뭐예요? 최소니까 이게 가장 좋죠. 양호. 그래서 이쪽에서 나쁜 거에서 이쪽으로 갈수록 점점 좋아집니다. 과도 안정도는 가장 나쁩니다. 가장 나빠요. 지락전류도 크고. 근데 그럼에 불구하고 장점이 여기서는 이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이게 큰 장점이. 대지진의 상승이 굉장히 적습니다. 이게 굉장히 다 나빠요. 이건 좋은데 이건 나쁘죠. 근데 이게 가장 큰 임팩트예요. 그래서 실제로 응용되는 사례로 보면 이거는 어디다 써먹냐? 초고압에 씁니다. 주로 초고압 154, 345, 765 킬로볼트. 이건 왜 그럴까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네. 대지선이 상승이 적기 때문에 계통의 절연 레벨을 경감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코스트가 세이빙이 돼. 코스트가 초과압은 절연 비용이 다예요. 네. 절연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절연 레벨을 낮추는 게 가장 큽니다. 굉장히 비싼 물건입니다. 초과압은 막 100억 단위예요. 되게 단위가. 그러니까 이 절연을 잘함에 따라서 돈이 몇십억, 몇백억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다른 거 나쁘더라도 이놈 가지고 하나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항 접지 같은 경우는 보통 이거는 공장에 많이 써요. 이거는 공장 주로 공장, 빌딩 이런데. 그 다음에 비접지는 어디에 쓰이냐면 단거리 선로. 단거리에서 22kV, 6.6, 3.3 이런 단거리 선로. 저전압 단거리 선로라고 그래요. 그래서 22kV 넘는 것은 쓰이는 데를 못 봤어요. 여기서만 딱 쓰입니다. 소 리액터 접지는 딱 쓰이는 데가 딱 한 군데예요. 66kV 이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희가 이제 특성을 좀 알아봤습니다. 특성을 좀 알아봤어요. 저항 접지 같은 거 지금 설명이 좀 부족할 수 있어서 말씀드리면, 저항 접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공장에 많이 쓰이는데, 공장에 여기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떤 지락 전류를 구한다. 그러면 이렇게 돼요. 2 곱하기 R가 돼. 그냥 이렇게 지락 전류가. 그러니까 이 저항 값에 의해서 지락 전류를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내가. 이거는 굉장히 커요. 몇십 카가도 될 수 있어. 엄청 크기 때문에 이 저항을 집어넣어 가지고 그거를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공장에서는 저항 접지를 많이 써요. 공장에서는. 그러니까 큰 공장을 가시게 되면, 근데 대부분 그래서 그 지락 전류를 좀 컨트롤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 저항값을 조정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소리액터는 66에만 쓰이는 아주 스페셜한 케이스예요. 스페셜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개념을 요번 시간에서는 이것는 개념을 잡고 있었다면 문제는 다 풀 수 있습니다. 이것만 아시면은 문제는 다 푸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6장. 접지의 목적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실기에도 나온다고. 6장의 1번 하겠습니다. 6장의 1번. 송전선로의 중성점을 접지하는 목적은 뭐냐 이렇게 찾았어요.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일선 지락 시 건전상 대지전이 상승 억제, 이상 전압의 억제, 보호 계전기 확실한 동작 확보. 이게 세 가지가 대표적인 거예요. 거기에 해당되는 게 들어가 있죠. 얼마예요? 4번이 거기에 해당됩니다. 이상 전압의 방지. 그래서 4번을 고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을 보면은 중성점 접지를 목적으로 관계가 없는 것은, 그러면 이상 전압의 발생 억제. 이게 억제가 되면은 뭐니까 이 과도 안정도도 증진을 하는 게 목적입니다. 하나의 중성점 접지도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만약에 과도 안정도 안 좋다 그러면 뭐 저항이라든지 비접지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2번도 정답이 됩니다. 근데 3번 송전 용량이 증가한다. 송전 용량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중성점 접지 하는 거하고 송전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 다음에 3번 중성점 접지의 목적과 관계없는 것은 보호 계전기 확실한 동작, 전선호 및 기기의 절연비 경감, 이런 건 해당되겠죠. 계통의 절연 레벨 경감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돈이 많이 세이브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한전에서는 다 직접 접지를 쓰죠. 한전 계통이에요. 그 다음에 고장전류 크기의 억제. 고장전류 크기가 억제되는 것은 아니죠. 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전압의 경감 및 발생 방지.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송전선의 중성점을 접지한 이유가 되지 못하는 것은, 여기서는 그러니까 가장 최선의 답은 뭐, 코로나 방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죠. 코로나 방지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코로나 방지하려면 뭐 해야 된다 그랬어요? 복도체 써야 된다 그랬죠. 복도체. 그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가장 먼 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송전기에서 중성점 접지를 하는 이유가 되지 못하는 것은, 보시면은, 차단기 3번을 보시면요. 3번을 보면 차단기의 차단 용량의 절연을 차단 용량의 절연을 경감시키는 게 아니라 뭡니까? 차단기 자체의 절연을 경감시키는 거예요. 차단 용량의, 그 말이 틀렸습니다. 차단 용량이란 말이, 그건 적절하지 않은 용어입니다. 그 다음에 6번. 중성점 접지에서 유효 접지라는 게 또 새롭게 나왔어요. 유효 접지라는 게 뭘까? 용어인데, 하나의 용어. 아까 보시면 여기 이 지락이 일어나게 되면 어차피 이 패스가, 패스를 다시 그릴게. 패스를 다시 그리면 직접 접지니까 이렇게 패스를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여기 아무것도 저기 저항이 없어요. 직접 접지는. 직접 접지를 그린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지락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IG. 그럼 이 사이에 뭐가 있어요? 이 사이에 대지저항이 있다고요. 대지저항. 이렇게 해서 실제로 지락 패스가 이렇게 형성된다는 거예요. 직접 접지의 경우에. 그러면은 이 대지전이 상승이 얼마가 될 것이냐를 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대지전이 상승이 1.3배가 넘지 않도록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해가지고 이게 대지정을 줄이든지 어떻게든 해가지고 어떤 방법을 써서 1.3배 이내로 유지를 시켜주면 1.3배 이하로 유지되는 계통을 뭐라고 그러냐면 직접 접지에서 그걸 유효 접지라고 또 말을 씁니다. 직접 접지 중에 1.3배가 넘지 않도록 대지전이 상승이
1.3배가 이하가 되도록 조정을 합니다. 대지 저항을 갖다가 1.3배가.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우리나라는 직접 접지를 쓰는데 유효 접지를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유효 접지. 유효 접지란 말은 직접 접지인데 대지 전위 상승이 1.3배 이하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하려는 조건이 있어요. 이거를 만들어 주려면 조건이 또 시험에 나오겠습니다만 이렇게 만들어 줘야 돼.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패스가 일어나면은 영상분 임피던스가 생기죠. 그래서 영상분 저항, 영상분 리액탄스가 생겨요. 여기 이 패스에서 그거를 정상분의 리액탄스로 나누는 값이 이런 조건을 만족을 시켜줘야 된다고 합니다. 자, 이런 조건을 만족해줘야 돼. 그러면 유효 접지가 된다고 그럽니다. 직접 접지에서 대지 전위 상승을 1.3배로 하는 것을 유효 접지라고 그러고요. 그 조건을 만족시켜 주려면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떻게 하냐면 한전연구원에 가면은 거기 뭐 발전소나 변전소를 짓게 되면요.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먼저 조사를 해요. 그래서 이제 설치를 했어요. 변압기도 설치하고 다 설치를 했습니다. 변전소에. 하고 난 다음에 그거를 갖다가 실제로 실험을 해요. 실험을 해서 저걸 맞춥니다. 1.3배 안에 들어가도록 맞춰요. 한국 사람 참 잘해요. 한전연구원에서 실제로 제가 전 세계로 봐서도 굉장히 실력자들이에요. 제가 봐도 굉장한 사람입니다. 저기 유럽에 중동에 있는 국가 있잖아요. 이런 데는 우리가 송전선로 하려면 어떻게 돼요? 그 송전선로의 인덕턴스, 카패시턴스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걸 실제로 어떻게 하냐면 한전에서는 다 실험을 해가지고 내가 송전선 철탑을 건설했어요. 그러면 이 전압을 쏴가지고 이렇게 그걸 다 측정을 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측정하는 기술이 있어요. 근데 후진 국가에서는 그런 거 못해요. 이 파라메타가 얼마인지도 몰라. 이 L 값이 얼마인지를 몰라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이게 그 전기를 공급해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값이 없다는 것은 데이터가 없다는 거예요. 개통에. 그러면 개통 운영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엉터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후진 국가는. 우리나라는 그걸 다 일일이 데이터를 다 만들어놨어요. 건설할 때마다. 기술이 좋아요, 우리나라가. 중동 같은 데도 못해요. 엉터리예요, 엉터리. 어심도 데이터 가지고 해요. 이렇습니다. 그러면 6번의 답은 몇 번이에요? 2번입니다. 일선 지락 시 건전산의 전위가 상용전의 1.3배가 이하가 되도록 중성적 임피던스를 억제한 중성적 접지를 말한다. 그게 유효 접지입니다. 그 다음에 중성점 비접지 방식을 이용하는 것은 어디냐? 여기입니다. 저전압이라고 하죠. 22, 6.6, 3.3 단거리 선로. 그러니까 저전압 단거리 선로라고 합니다. 기사 시험에서는 그걸 고르셔야 돼. 저전압 단거리 선로. 비접지 방식은 직접 방식에서 옳지 않은 것은 보호 계전기 동작이 직접 접지가 더 좋죠. 여기 확실하지. 여기는 나빠요. 저희가 뭐니까 이 지락 전류가 참고로 비접지 같은 경우에는 이 IG 값이 한 1A보다 작아요. 1A. 요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어렵죠. 계전기 동작이.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동작이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델타 결선. 델타 결선이란 말은 비접지란 말입니다. 이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델타 결선은 비접지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건전상의 전위가 상승되는 것은 몇 배이냐?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루트 3배라고 그랬습니다. 루트 3배. 9번에 4번.
다음에 10번에 델타 결선이라는 결선은 비접지라고 그랬죠. 일선 지락이 되면 대지 전압은 얼마가 돼요? 3300 곱하기 루트 3을 해야 됩니다. 3300 곱하기 루트 3 하니까 5715. 5715. 그 다음에 11번. 3는 비접지 방식을 채택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대지전이 상승이 루트 300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비접지를 하게 되면. 아까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4번을 보면 일선 지락 고장 시 건전상의 대지 상승이 작다. 가장 적은 것은 직접 접지지 비접지는 높습니다. 루트 3배가 된다.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루트 3배가 됩니다. 그래서 대지 상승이 커요. 크다. 루트 3배니까 큰 거예요. 굉장히. 12번. 비접지식 선로 정수 중 일선 지락 고장 시 고장 전류를 계산하는 데 사용되는 정전 용량은 뭐냐라고 물었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이제 이걸 착각하시면 안 되는데, 우리가 정상 상태에서 어떻게 됩니까? 충전 전류라는 게 있었어요. 뭐 이렇게 해서 한 선이라고 해요. 한 선의 충전 전류가 어떻게 돼요? 오메가 C2 이렇게 됐었죠. 오메가 C2. 이제 기억나셔야 돼. 그럼 어떻게 돼? 삼상 충전 용량은 어떻게 됐습니까? QC는 3오메가 C2 자승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번 2회차 시험에 이게 나왔어요. 이거 계산하세요. 이게 나왔어요. 이것만 알면은 풀 수 있는 문제. 2회차 시험에 이게 나왔습니다. 그냥 이것만 알면 다 정답을 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의 C 값은 뭐냐? 정상 상태 이때의 C 값은 이거는 작용 정전 용량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고가 났어요. 사고 상태에서는 어떻게 돼요? 이 세 선이 여기로 막 들어가 버리죠. 이렇게. 이쪽으로 콘덴서로 들어가 버려요. 비접지도 마찬가지. 이게 없으면 비접지죠. 이렇게 해서 들어가 버리죠. 들어가 버립니다. 이게 없으면 비접지면 이렇게 들어가 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지락 이렇게 되죠. 3오메가 C2.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될까요? 여기는 이게 세 개로 생각하셔야 돼요. 이건 한 선이니까 세 선으로 하면 3오메가 C2가 되겠죠. 만약에. 그래서 어차피 지락은 세 개를 다 보내줘야 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들어가는 이 C 값은 뭐냐면 이거는 대지 정전 용량이에요. 이게 틀리다는 거예요. 적용되는 이 C값의 의미가. 사고는 대지 정전 용량만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구별하셔야 돼. 식은 똑같이 보이지만 거기 들어가 있는 C값은 틀립니다. 그걸 주의하셔야 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2번. 일선 지락 고장 시 고장 전류 계산하는 데 사용되는 정전 용량은 이 C값은 대지 정전이에요. 정상 상태에서는 작용 정전.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삼상일 때 작용 정전류는 어떻게 했어요? CS 플러스 3CM이었죠. 이게 뭐예요? 이게 CS였죠. CS였어요. 이게 작용이었잖아요. 작용. 그러니까 이거하고 틀리다는 얘기예요, 지금. 13번. 일선 지락이 고장 생겼을 때 지락점에 흐르는 전류는 뭡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 이게 다 콘덴서에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콘덴서에 들어가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진상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3번 고장상의 전압보다 90도 빠른 전류. 그러니까
콘덴서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번. 그 다음에 14번. 일선 지락 사고가 발생했는데 지락 전류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제가 이렇게 써줬습니다. 지락 사고, 지락 전류 3오메가 C2가 돼요. 그러면 이거를 다시, 이거는 상전압이죠. 성간접으로 바꾸면 루트 3 오메가 C V가 돼버리죠. 이렇게. 이거는 선간, 이건 상. 그래서 여기서는 답이 그래서 14번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비접지 방식에 쓰이는 결선 방법은 델타 결선입니다. 그래서 15번에 1번. 그 다음에 16번. 비접지 선로의 일선 지라시 고장 전류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를 구태여 계산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계산하면 그냥 시간만 낭비가 돼요. 이거를 여러 개 이제 해보면은 이렇게 돼요. 비접지는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이건 계산을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1A 이하가 된다. 비접지에서는 지락 전류가 1A 이하가 된다. 이건 실무적으로도 그냥 1A 이하다. 이거 계산을 안 합니다. 계산하면 시간만 낭비해요. 16번에 1번. 비접지는 1번이다. 16번에 1번. 그 다음에 17번. 직접 접지 방식에서 틀린 것은 3번을 보시면요. 지락 고장 시 중성점의 전이가 높다. 중성점 전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중성점이 대지전이라고 생각하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중성점 전이라는 것은 대지전이가 가장 낮습니다. 여기가 최소예요. 여기가 최대고 여기가. 그래서 어떻게 3번이 틀렸습니다. 지락 고장 시 중성점 전이 그게 대지전이에요. 대지전이가 낮다. 그래서 그게 틀렸습니다. 17번에 3번. 18번. 중성점 집적 방식에서 장점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뭐냐면 4번을 보시면요. 4번을 보시면 이게 이 전류값이 굉장히 크다고 그랬어요. 여기 뭐 지락 전류가 최대. 이 전류값이 굉장히 큽니다. 이 전류가 최대 가장 크다. 지락 전류가. 지락 전류가 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지락 전류가 다 대지로 들어가게 돼요. 대지를 이게 왕복을 하게 되면 이 주변에 어떻게 하면 이걸로 해서 통신선의 유도 장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유도 장애가 제일 많은 게 뭐냐면 직접 접지 방식이에요. 18번에 4 보면 전자 유도가 작다가 아니라 가장 큽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19번. 19번은 직접 접지를 하면은 단절연을 할 수 있다. 단절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단절연이 뭐냐? 직접 접지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 중점의 전위가 얼마예요? 이론상으로. 여기가 제로니까 여기가 제로가 되겠죠. 이론상으로 여기는 제로예요. 그럼 여기 선로는 여기서 여기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상전압이죠. 상전압 2가 됩니다. 여기는. 이게 변압기예요. 이게 변압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절연을 여기는 0이니까 약하게 해도 상관이 없죠. 그래서 절연을 점차적으로 두껍게 올라갑니다. 이게 단계적으로. 그래서 이거를 뭐냐면 단계적 절연이라고 해요. 절연이라는 게 뭐냐면요.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다가 어떤 물체가 있다 그러면 물체가 있어요. 이렇게. 물체가 있으면 여기다가 절연을 한다는 것은 고무를 요만큼 씌우는 약하게 절연하고 왕창 그 절연을 하게 되면 이만큼 절연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지점은 0이니까 0전이니까 약하게 하고 점점 위로 갈수록 절연을 강화한다는 얘기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절연 비용이 많이 절약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요렇게 뺀 것을 뭐냐면 단절연이라고 해요. 단계적 절연의 약자예요. 그래서 직접 접지 방식은 단절연이 되는데 만약에
이거를 비접지를 했어요. 이렇게 접지를 안 했어. 예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여기의 전위는 얼마입니까? 여기 전위는 여기의 전위는 여점이나 이 점이나 어떻게 돼요? 같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처음서부터 풀로 다 절연을 해야 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접지를 안 하게 되면,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전절연이라고 그래요. 네, 비접지를 하게 되면, 이게 접지를 하게 되면 이렇게, 이거는 전절연을 해야 돼. 여기나 여기나 똑같이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19번의 답은 중성점 전위가 이론상 0이죠. 그러니까 낮다는 얘기입니다. 중성점 전위가 낮음으로 19번에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번 직접 접지 방식이 초고압 송전선에 채용된 이유 중 가장 적절한 말은 이겁니다. 계통의 절연 레벨을 경감시킬 수 있다. 이게 대지전선이 작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3번 계통의 절연을 낮게 할 수 있으므로. 그 다음에 21번 유효 접지는 얼마? 1.3배 이상을 넘지 않는 접지를 말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22번도 했습니다. 유효 접지를 만들려면 이 조건을 만족시켜야 된다. 이걸 찾는 문제예요. 그래서 그거 해당되는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그 다음에 23번. 직접 접지 방식에 옳지 않은 것은 이상전압 발생의 우려가 적죠. 그 다음에 절연 수준이 낮아진 경제적이고 단절연이 가능하죠. 보호계정기는 신속히 동작은 맞습니다. 그 앞에는 맞아요. 근데 뒤가 틀렸어. 과도 안정도가 가장 나쁘다 그랬습니다. 가장 나쁘다. 과도 안정도가 가장 나쁘다. 그래서 뒤편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23번에 4번. 그 다음에 24번. 지락지 건전상의 전압은 거의 상승하지 않는다. 단절연이 가능하다. 개폐 서지값 저감시킬 수 있다. 피리기 책밀을 저감시켜. 그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일선 지락 전류가 가장 크죠. 가장 큽니다. 가장 최대. 그래서 답은 4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25번. 직접 접지방의 장점이 아니고 통신선의 유도장애가 이게 지락 전류가 크기 때문에 통신선 유도장애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소리액타로 넘어왔어요. 소리액타는 송전기 때 사용했던 리액터와 인덕션스와 선로의 정전 용량을 어떻게 해서 하는 거라고 했어요. 이거하고 이놈이 L값을 넣어가지고 공진을 이용한다고 그랬어요. 병렬 공진입니다. 직렬이 아니라 병렬 공진을 이용하는 거예요. 병렬 공진을 이용해서 지락 전류를 소멸시켜버리는 거예요. 이론상으로. 그 다음에 27번. 소리액타 접지방에 설치하는 것은 이거는 지락 전류가 이론상 제로기 때문에 가장 최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불확실해. 계전기 동작이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4번에 보면 선택 지락 계전기 동작이 불확실합니다.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8번. 이 소리액타에 있어서는 완전 공진이 벗어나도록 조절되어 있다란 말을 해놨어요.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요. 이게 이제 원래는 요놈과 요놈을 똑같이 맞춰야 돼요. 요놈과 요놈을 똑같이 맞춰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여기 전류가 흐르면 여기 뭐라고 할까요? 이놈과 이놈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IL이 있고 IC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IC와 IL이 똑같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똑같아지면 이놈은 없어지는 건데, 실제로는 실제는 좀 크게 합니다. IL이 있고 IC가 있으면 요 놈을 이렇게 크게 합니다. 크게 해요. 실제로는. 그런 이제 과보상이라는 말을 씁니다. 소리액타.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돼? 어떤 E 값이 있으면 이거를 XL 값으로 나눈 거고요. 이놈은 XC 값으로 나눈 거고 똑같아요.
그러면 이놈은 어떻게 돼? 오메가 L이고, 이거는 어떻게 돼? 오메가 C분의 1이죠. 네, 3 오메가 C분의 2지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놈과 이놈이 지워지고, 이게 분수꼴로 돼 있으니까 이걸 뒤집으면 어떻게 됩니까? 뒤집게 되면은 이놈의 부호가 바뀝니다. 이렇게. 부호가 오메가 L. 네, 이렇게 돼. 그래서, 소 리액터에서는 이걸 과보상하기 위해서 이런 조건으로 설계를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뭡니까? 여기 28번은 거기 뭐냐면 4번이에요. 직렬 공진에 의한 이상전압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 그거는 일단 외워두십시오. 일단 외워두세요. 예.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그 탭을 어떻게 만들어요?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과보상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소 리액터에서. 그 다음에는 30번은 병렬 공진을 나타낸 병렬 공진이란 말이 거기 좀 빠졌어요. 거기 병렬 공진을 좀 해야 되는데 병렬 공진을 하려고 그러면 이번에는 뭐냐면 이놈과 이놈을 똑같이 맞추는 거예요, 지금. 이거죠, 이거. 이거하고 똑같이 맞죠. 30번은 병렬 공진을 의미하는 거예요. 공진은 이놈과 이놈은 같아야 되죠. 오메가 L equal 3 오메가 C분의 1. 그러면 어떻게 돼요? L 값은 어떻게 됩니까? L 값은 3 오메가 자승 C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거에 해당되는 거 찾으면 되겠죠. 그러면은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C0로 바뀌었어요. 이놈이 C0로 바뀌었습니다. 답은 2번. 31번. (31번은) 지금 이렇게 변압기 자체에 임피던스가 있습니다. 임피던스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소 리액터를 했어요. 접지를 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뭐가 있어요? 변압기 자체에도 리액턴스가 있죠. 변압기 자체에.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해요? 여기에 선로에 콘덴서 성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지락이 생겼습니다. 아까는 이거 할 때는 뭐냐면 이거를 고려하지 않았어요. 이거를 없다고 무시하고 한 게 이겁니다. 무시한 거예요. 이거를 무시한 거예요. 그럼 무시를 안 하고 하면은 이 회로는 어떻게 돼요? 여기가 L이고 여기가 C라면 무시 안 하고 하면은 회로가 이렇게 된 거나 마찬가지죠. 이렇게 된 거는 마찬가지죠. 이게. 이렇게 된 거죠, 지금. 그럼 여기 이제 XT가 있습니다. XT가 있어요. XT. 여기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돼? 이게 XT예요. XT를 세 개를 병렬하니까 이거를 병렬 값이니까 얼마가 돼요? 병렬 값이니까. 이걸 병렬이니까 이거를 3병렬이니까 3XT하고 같죠. 이놈은 요 하나 둘 세 개 있는 놈은 3XT하고 같다. 이건 이해하시죠? 이해하시죠? 병렬이기 때문에 3분의 1을 준다는 얘기예요. 병렬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돼? 그럼 이놈과 이놈을 서로 공진시키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 오메가 L 플러스 3분의
xt 이꼬르 3 오메가 c분의 1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이런 이쪽과 이쪽이 같아야 되잖아요. 이 공진이 되려면 이쪽에 공진이 되려면 이렇게 돼야죠.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오메가 L을 구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오메가 L을 구하는 거니까 오메가 L이 뭐니까 리액탄스죠. XL이죠. XL은 오메가 L 이꼬르 3 오메가 C분의 1에 3분의 XT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답은 이거를 고르셔야 됩니다. 이거를 고르셔야. 그럼 몇 번입니까? 2번이 되겠죠.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2번은 이걸 가지고 푸는 문제입니다. 32번은 이 식을 가지고 그냥 푸는 문제예요. 그래서 리액탄스 값을 구하라 그랬어. 그러면 이 식을 그대로 이용해서 XL은 3이니까 3 곱하기 2파이 곱하기 60 그 다음에 C 0.4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6승 됐죠. 빼기 3분의 한 상당 리액탄스는 9옴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다 9로 해야 되겠네요. 9를 3분의 1 하면은 이거를 계산하면 2207 5옴이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이 식을 여기다가 대입하면 돼요. 그 다음에 33번. 33번은 소 리액터 용량을 구하는 거예요. 이거면 이거 용량을 구하고 싶어. 이거의 용량을 구하려면 어떻게 하냐. 그걸 QL이라고 그러는데요. 결국은 어떻겠습니까? 이 용량과 이걸 무시한다면 이거하고 여기에 뭐예요? 대지 충전 용량이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하고 이거의 대지 충전 용량. 그러니까 이거는 대지 충전 용량하고 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는 소 리액터. 왜 그러냐면 이전류 값하고 결국은 뭡니까? 이전류와 이전류가 같으면 되기 때문에요. IL이나 IC 값이나 같으면 끝난 거예요. 실제로 이건 없다고 무시한 거예요. 지금 무시했을 때. 그러면 대지 충전 용량은 이거죠. 이게 돼요. 대지 충전 용량은 어떻게 되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3 오메가 C 2 자승이라고 했어요. 3 오메가 C 자승. 근데 이때 뭐가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이때는 사고 전류를 지락 전류를 감당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이 CS가 됩니다. 여기 CS가 들어가야 돼요. CS. 대지 정전 용량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놈은 뭐 상전압으로 표시하면 어떻게 돼요? 상전압은 오메가 CS V 자승이 되겠죠. 성관전압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표현한 값은 얼마입니까? 3번이 되겠네요. 3번. 거기는 K10-3은 KV로 원했기 때문에 단위 환산을 한 겁니다. 10의 마이너스 3승은 단위 환산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34번. 34번은 뭐냐면은, 그냥 이거는 그냥 대입한 거네요. 그러니까 이거네. 소 리액터 QL은 3 오메가 CS 길이가 들어가야 돼. 길이가 L A 2자승 이렇게 해서 한번 계산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2회선이에요. 2회선. 2회선이니까 2를 곱하고요. 그 다음에 2하고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데 과보상이니까 여유를 했네. 과보상 1.3 이거는 과보상. 자, 이렇게 해서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5번 여기 나와 있어요. 3상 1회선 송전솔로의 소 리액터 용량은 뭐라고 했어요? 대지 충전 용량을 갖다 그랬어요. 대지 충전. 여기다가 이 말을 써야 되겠네. 삼선 일괄 대지 충전 용량. 이게 들어가야 되겠네. 죄송합니다.
삼선 일괄 대지 충전용이나 같다. 그래서 말로 다 표현한 것은 35번에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6번 소 리액터 접지 방지 사용되고 있는 것은 한 군데밖에 없어요. 66kV. 이거는 아주 그 고려적 시절에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한 군데 있다고 그럽니다. 한 군데 우리나라에 소 리액터 방식이. 이게 자주 쓰이는 것은 아니에요. 66kV에 딱 설치가 되어 있다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좀 일사천리로 오다 보니까 아마 이해도가 반만 하셨으면 아마 될 것 같은데, 내일은 1시간 정도 여유를 좀 가질 테니까요. 요거 가져오시고, 요거 프린트해서 가져오시고, 그다음에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조금 시간 1시간 정도 여유를 가지고 지금까지 배운 거를 조금 숨을 좀 쉬어가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져오시고요. 그 다음에 혹시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 어려웠던 거 질문을 좀 받겠습니다. 질문을 받겠습니다. 이게 공부하시다가 좀 이해가 안 된다, 그런 거를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시간을 좀 빼가지고. 그래서 질문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이해가 안 간다. 그래서 내일은 요거 가져오시고, 그 다음에 질문을 좀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이해 안 되는 부분, 그거를 한번, 내일은 좀 진도를 조금만 나가고, 진도는 한 챕터 정도만 나가고, 그 다음에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을 받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